안녕하세요, 순PD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버전 9 베타를 공개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FS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 FSD는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진정한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0에서 5단계로 단계가 높을수록 자동화 정도가 높습니다. 이번 테슬라가 공개한 자율주행 서비스는 위급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조정하면 되는 3단계에 다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단계는 운전자가 참여하지 않는 수준이며 5단계는 무인 택시를 의미합니다. 물론 아직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성능 역시 대단하지만 테슬라의 위력을 더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입니다.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주변 사물들을 인식하는 기술이 필수적이겠죠. 이런 기술을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센서입니다. 카메라는 익숙히 아시는 물건이실 테니 넘어가도록 하고,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악천 후에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다는 빛을 쏴서 그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대상의 형체와 거리를 구분하는 장치로 그 정밀도가 가장 훌륭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근 AR과 VR 미래에 주목하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프로 모델 최신 기종에 들어가기도 한 장치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서비스 웨이모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한때 75,000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라 더 저렴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자동차보다 라이다가 더 비싸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이처럼 비싼 라이다는 애초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던 테슬라가 최근 레이더도 버리고 카메라에 몰빵하기로 했습니다. 최초의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은 적어도 레이더까지는 쓰고 라이다를 쓰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테슬라의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거죠. 라이다와 레이더를 쓰지 않음으로써 테슬라 모델들의 가격을 낮추어 판매량을 높이거나 원가를 절감해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을 테니 테슬라 입장에선 유리한 카드를 한 장 더 가지게 된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테슬라 대단해요 이런 얘기였다면, 이번 공개에서 진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 구독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차를 구매할 때 1만 불을 추가로 내면 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부터 월 최소 99불로 FSD 소프트웨어를 구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독화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영역임을 얘기해왔는데요. 이번 구독 모델 출시야말로 진짜 테슬라가 전자기기임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는 움직이는 컴퓨터를 구입하고 안에 필요한 FSD 소프트웨어를 사서 쓴다는 개념이 마치 컴퓨터에 게임을 깔거나 스마트폰에 앱을 까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엥? 자율주행을 구독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미 구독 모델은 꽤 익숙한 영역이 됐죠. 멜론 같은 음원 서비스, 아이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면도기나 생리대 같은 물건까지 이제 점점 다양한 곳에서 구독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독 모델을 통해서 테슬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렴하게 자율주행을 경험해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쿠팡처럼 일단 써봐, 익숙해지면 돈 더 내라고 해도 계속 쓸걸? 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방법을 택한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익숙해지게 되면 자율주행 플랫폼을 갖춘 회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테슬라에 더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 쓰는 사람이 아이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하고 애플뮤직을 틀어서 에어팟으로 음악을 듣는 것처럼 플랫폼은 승자 독식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걸 기업들도 알고 있으니까 GM, 현대 같은 기존 내연기관차는 물론 내연기관차 기업에 의존하던 부품업체들까지, 그리고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구글, 애플 같은 IT 기업까지 자율주행이라는 대변화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독 모델이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자동차라는 공간에 자율주행이라는 플랫폼을 선점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자율주행에 투자 중인 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무인 택시 서비스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인구의 4분의 1 넘게 우버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죠. 비용적으로 더 이득이기 때문인데,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사람이 없이 차만 왔다? 인건비까지 절감되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우버, 카카오 택시를 준비하는 기업의 서비스로는 GM의 크루즈, 아마존의 죽스, 구글의 웨이모, 토요타의 리프트 자율주행 사업부 인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코앞인 것 같다가도 아직은 먼 것 같기도 한 자율주행 미래가 다가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서 차량 반도체로, 차량 반도체에서 차체 전체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반의 발전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자율주행 전기차 밸류체인 자체를 다루는 ETF로는 드라이브와 IDRV,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었던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엔 전기차 셀렉티브가 있습니다. 밸류체인 얘기를 한 김에 마지막으로 사족을 붙이자면,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왜 같이 가야 할까요? 사실 자율주행 기술만 있으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나 하이브리드 차도 충분히 자율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각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 전기차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기차의 불편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율주행을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고 차체에 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마침 전기차라는 대세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굳이 환경 규제에 두들겨 맞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통째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어차피 새로 개발하는 전기차를 애초에 잘 만들겠다라는 거죠. 저는 장롱 면허인데 운전을 배우거나 차를 사기 전에 자율주행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음주운전이나 폭력 운전도 사라지겠죠. 언젠진 모르겠지만 거스를 수 없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인 자율주행 시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율주행 시대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재밌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PD였습니다.